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요즘에 미국 증시가 원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같이 요동을 치고 좀 불안감을 많이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그 페드워치의 전망을 보여드렸는데 뭐 압도적으로 7월 FOMC에서 금리를 다시 이제 한 단계 올리는 그 안이 한 3배 정도 더 많은 그런 지금 상황으로 거의 시장에서는 7월 25, 26일에 있을 미국의 FOMC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이제 거의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채권 투자하시면 안 될 거고, 어, 주식들 중에서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담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해운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또 뭐 정유, 철강, 뭐 화학 이런 종목들이 일단 당분간은 조금 더디게 갈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또 뭐 금융주라든가 뭐 이런 금리를 올릴 때 이제 조금 반짝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잘 갈 수 있고, 뭐 금리가 떨어질 때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던 것도 이제 7월 FOMC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게임, 뭐 조선주도 좀 안 좋았죠, 항공도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6월 FOMC 이후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씩 깨져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아 맞다, 이게 파월 이렇게 발언을 이렇게 했을 때 좀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진작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 재빨리 바로바로 대응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미리 예상을 하고 거봐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예상을 하고 미리 움직여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에는 굉장히 약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상을 하고 움직이는 거는 저는 뭐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좀 덜 먹고 조금 안전하게 그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충분히 늦지 않아요. 뭐 이미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겪고 있고 그래요. 전혀 그 미리 움직이고 미리 뭐 최저점에 사서 최고에 팔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투자를 하면서 내일 당장 상한가를 갈 종목을 오늘 찾아낼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운이 좋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상한가를 갈 종목의 오전의 흐름을 보면서 상한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오전에 장이 펼쳐질 때 그 종목 움직임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릎에 산다는 뜻이고요. 또 상한가 최고점에서 판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하락 추세로 반전했거나 반전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파는 거죠. 그게 바로 어깨에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그 증시의 격언이 굉장히 너무나 타당한 말이라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특히 시장이 격변할 때,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이 커질 때 우리가 쫓아가야 할, 기대해야 할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거는 수급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 또는 기관 중에서도 너무나 짧게 금리 이제 격변기에는 금투 따라가는 거는 좀 별로고요. 연기금을 쫓아가는 거는 좀 괜찮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뭐 기관 투자자들, 특히 연기금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매주 제가 토요일마다 올려드리는 이 영상을 그냥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영상을 보는 것 말고도 이렇게 그럼 나는 매일 한번 찾아볼까,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이틀에 뭐 한 번씩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해서 자주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수급의 변동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이렇게 그냥 찾아서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는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정말 격변의 한 주였는데 주 초반에 정말 너무 흐름이 깨지고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한 주 동안에 외국인 기관들이 또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먼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네요. 1,593억 원어치를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1,513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네이버 두 종목에 상당히 집중이 됐어요. 외국인 매도가. LG 화학의 지분 이제 처분 뭐 소식이 나온 데다가 또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좀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가 이런 좀 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같이 곁들여지면서 주가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요. 하이브를 세 번째로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삼성 SDI, LG 화학,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포스코 퓨처엠,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홀딩스,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한화솔루션을 지난주에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2차전지 대장주에 나온 악재를 코스피 2차전지들 대체로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SK 하이닉스를 수익 실현하는 그런 지금 시장 분위기 변동성이 커질 때 많이 올라온 종목을 털어내는 거고 그런 흐름을 뭐 전체적으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 5,144억 원어치 집중이 됐죠. 제가 이제 매일 짚어드립니다만 삼성전자 매수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도 주 초반에 조금 팔다가 이제 좀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두산밥켓, 현대로템까지 세 종목이 1,000억 원 이상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HD 한국조선해양, 기아, CS윈드, NC소프트, 크래프톤, 한화오션 여기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조선주 외국인들이 다시 또 사기 시작을 했고 자동차 그다음에 CS윈드 친환경 에너지주도 이제 매수를 하는 흐름.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또 자동차도 새롭게 좀 이름을 올렸고 좀 뉴페이스들이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기관 볼게요. 기관도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판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2,009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집중이 됐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기관은 팔았습니다. 1,858억 원어치를 팔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기관이 좀 계속 팔고 있고 카카오는 5만 원이 또 무너지는 흐름 나왔고요. 카카오는 기사를 보나 뭘 보나 계속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저점 아닐까 하고 따라 매수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저점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 매수를 하는 건데 그 저점이 어딘가 이거를 미리 예측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많이 팔았고 포스코 퓨처엠, LG 생활건강, 한화솔루션, 농심, 삼성 바이오로직스, CJ 제일제당,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자, 화장품들도 좀 보이고 농심이 또 여기 매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 그렇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포함이 돼 있고 반면에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 물론 뭐 인버스 종목이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흐름이 원체 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산 밥켓을 개별 종목 중에서는 제일 많이 샀네요. 그리고 하이브, 현대로템, 포스코홀딩스, 한국항공우주, HD현대, 금호석유, 또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LG디스플레이, LX세미콘, 풍산까지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는
외국인과는 정반대로 외국인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팔고 삼성전자를 샀는데 기관은 삼성전자를 팔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했고 또 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매수 움직임이 좀 반대로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자동차의 기아를 기관이 매수했고 현대차는 또 여기 그 많이 매수한 종목의 이름이 없어요. 외국인과 다른 점이죠. 조금 외국인하고 매매 패턴이 좀 다른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요. 연기금 보면은 연기금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 930억 원어치 팔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S오일, CJ제일제당, 네이버, 삼성 SDI, 고려아연, 기아, 농심, 포스코퓨처엠 이 종목들을 연기금이 팔았고요. 연기금이 판 종목들이 이번 주에는 기관의 주요 매도 종목으로 같이 가면서 주가 삼성전자 한 종목을 빼고는 다 주가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두산밥켓 727억 원어치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HD현대, 한화오션,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금호석유, 하이브, LX세미콘, 현대로템, LG디스플레이, 한미약품, 한국콜마,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들을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은 좀 저가에 사서 길게 가져가는 그런 성향이 이 주요 세력들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어떤 매수 세력인데 일단 이 종목들을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많이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외국인하고는 조금 다른 종목들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은 삼성전자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3,223억 원어치를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 효성 TNC, CS윈드, 한국항공우주, LG디스플레이, 풍산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으로 당분간 좀 유망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자동차와 조선과 뭐 이런 정도로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많이 산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물론 뭐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다 싶을 때 매수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분간은 조금 LG에너지솔루션이 바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장 최소한 한 3주, 2, 3주 정도는 조금 더 횡보하거나 조금 눌리거나 하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카카오,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솔루션, CJ제일제당, LG화학,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오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뭐 2차전지하고 또 반도체 SK하이닉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나쁘지 않아요. 또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를 금리 올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매수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한 게 좀 나빠 보이진 않는데 지금 옆에 현재가 보시면 다 파란색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를 집중하는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이 세게 팔고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역시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지난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704억 원어치 매도했고요. 그 다음이 LNF 342억 원어치, 그 다음이 에코프로 277억 원어치. 2차 전지 대형주 쪽에 매도가 집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포스코 DX, 알테오젠, 성일하이텍, 심텍, WCP, 비츠로셀, 스튜디오 드래곤, 리노공업, CIS, 카카오게임즈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들 안에는 2차전지 대형주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서진 시스템 229억 원어치를 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플로우. 최근에 지금 흐름 보면 이어플로우라든가 뭐 클래시스라든가 그러니까 의료정밀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요. 이게 최근에 뭐 한 주 만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한 달 정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거의 꽤 오래됐어요. 지금 그 의료정밀 업종 쪽에 이제 어떤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굉장히 좋아요. 뭐, 최근에 뭐, 제이시스 메디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료 정밀 이 업종이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계속 사요. 그래서 이게 추천하거나 내가 매수하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아직도 더 살 만한 자리인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업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사주면 이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난 한 주에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뭐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의료정밀 리포트, 그러니까 의료정밀 업종 종목 중에 리포트 하나 나온 게 있었고 보는데,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거든요. 근데 많이 사요, 이렇게. 그래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만 골라내면 아직도 그 숨은 진주가 좀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 또 뭐 코로나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그 병원이나 직접 가지 않고도 헬스케어 기기,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유용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훨씬 성장할 거는 분명해 보이는 그런 업종이긴 한데, 아직은 재무 구조들이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좋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냥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할 때 같이 보고 있다가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거나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JYP 엔터나 YG 엔터 같은 이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JYP 엔터가 13만 원대 돌파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런데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뭐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거의 20만 원 가까이까지 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굉장히 그 흐름이 좀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한, 그렇지만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 것 자체는 팩트니까 그거는 뭐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 넥슨게임즈, 넥스틴, 동훈아나텍, 원익 QNC, 루닛, 바이오플러스, ISC, 뭐 반도체들도 좀 보이고 그러네요. 자, 기관이 지난주에 많이 판 종목 역시 LNF,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이렇게 보면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을 판 건가 하고 보면 또 그 다음엔 없어요. 그리고 JYP 엔터와 또 SM, YG엔터 이런 종목들 엔터 빅3 다 팔았고, 그다음에 루닛, 셀트리온 헬스케어, HPSP, 동훈아나텍, 아프리카TV, 클래시스, HLB, ST팜, 레고캠바이오 같은 종목 매도를 했고요.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에요. 기관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에코프로도 매수를 한 걸로 봐서는, 에코프로주들은 일단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LNF는 같이 팔고 이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포스코 DX, 루트로닉, 넥슨게임즈, TEMC, 이오테크닉스, WCP, 원익 머트리얼즈, VTGMP, 알테오젠, 솔브레인, TSE, 하나기술. 2차 전지들이 좀 보이죠? 2차 전지들이 다 매도를 한 건 아니고 기관들은 좀 엇갈렸어요.
LNF와 나노신소재만 일단 대규모로 매도한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자, 연기금은 루닛 제일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GC셀, ST팜, 레고캠바이오, JYP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 게임즈, 알테오젠, 제우스, KH바텍, HPSP, 나노팀, 동화기업, 연기금이 매도한 종목들이고요. 최근에 이 루닛이라는 종목이 이제 원래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AI 종목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의료 영상 이런 쪽으로 제가 전에 그 사업 설명 이렇게 보니까 한 10년 정도를 의료 영상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심 종목으로 계속 이제 두는 상황인데 이게 많이 비싸졌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그런데 계속 사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데 이제 연기금 이번 주에는 팔았습니다만, 가는 종목이 잘 가고 좋은 종목에 계속 매수가 몰리고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증시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금이 일단은 팔았네요. 연기금이 지난주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WCP. 최근에 보면은 뭐 2차 전지도 이제 양극재, 무극재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분리막이라든가 또 전해질이라든가 동박이라든가 이제 그동안에 좀 못 올라갔던 쪽으로 관심이 좀 바뀌고 있는 양상이 보이는데 뭐 리사이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뀌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양태가 WCP 매수, 그래서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이 이어졌고요. 자, TSE, TEMC, 넥슨 게임즈, 코스메카 코리아, 이오 테크닉스, 포스코 DX, 솔브레인, 에코앤드림, 원익 QNC, 펄어비스, 원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이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연기금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특히 뭐 WCP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DX라든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제이오 같은 종목도 지금 여기에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사실 WCP 말고는 제이오 정도거든요. 계속 그 매수 주체들이 들어와 주고 있고, 제가 지금 이 제이오 종목 가지고 수익을 상당히 좀 많이 내고 있는, 지금 제가 이거 한 2달 정도 됐나요? 두 달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제이오를 이제 지금 같이 매수하고 있는 주력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최근에 조금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나머지 들고 가고 계속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조금 빠지나 싶었는데 다시 또 반등, 특히 금요일 날 반등이 쫙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앞숫자가 그대로 그냥 바뀌었죠. 2에서 3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유망주고 많이 빠져있는 좋은 자리에서 매수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좀 가지고 가고 있는 뭐 여러 종목들 중에서 이제 한 종목인데, 역시 연기금이 꾸준히가 아니라 연기금이 지금 사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길게 내다볼 때는 좋은 그런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서진 시스템을, 아까 외국인 제일 많이 샀던 서진 시스템을 제일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넥슨 게임즈, 이오플로우, 루트로닉, 포스코 DX, 하나기술, 원익 QNC, VTGMP, 이오테크닉스, 원익 머티리얼즈, TSE, JLK, 솔브레인, APTC를 팔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2차 전지, 뭐 의료 정밀, 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이고요.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지난주에 주가가 좀 눌리거나 또 다음 주에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거나 하는 종목들일 텐데, 보면은 LNF 역시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루닛, 레이크 머티리얼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PM, 심텍, HLB,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 게임즈, SM, 아프리카 TV, 윤성 FNC, 비추로셀,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제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원체 좋아합니다만 아직은
다시 매수, 뭐 지금 최근에 좀 오르다가 뭐 좀 눌리다가 좀 헷갈리는 그런 구간인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금 이 금리 이슈가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선반영을 해서 우려를 씻어낸 다음에 조금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2차 전지들 중에서도 이제 개인들이 지금 많이 매수했던 에코프로 BM이나 LNF보다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수급 상황이 외국인 매도도 좀 덜 나왔고, 그래서 조금 더 탄탄하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반도체들이 조금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데, 다음 주에 아마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